그럼 지금부터 앞에 보시다시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한 좀 의식을 행사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되겠습니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으로 순국선열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산하에 가신 분들의 위한 묵념이 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남북경협운동본부의 황진규 공동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시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취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문이 닫혀 있고 또 남북경협도 크게 위축되어서 개성공단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우리 대북 진출 업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해서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땅이고 또 단일민족이고 단일을 사용하는 이 한반도는 둘로 쪼일래야 쪼갤 수 없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지정학적, 역사적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남북 현주선은 매우 갑갑합니다. 또 북중무역이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있어서 통일의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염려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 남북 교류에 우리가 시발점에 있던 이 금강산 문제를 한번 다시 본론에 옮겨놓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여기서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말할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강원도 지사인 북한과의 접경적인 강원도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특별 강연을 좀 하시고 이어서 또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오늘 우리 남북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향방을 찾아볼까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보시다시피 세 개 단체가 이렇게 같이 주최하는데 여기에 상임대표 계신 우리 이장희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씨가 비도 오고 또 이 시간이면 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민족에 대한 평화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크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될 겁니다.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평화, 이 모든 주인은 피플입니다. 피플. 역사는 피플이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국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가 장대같이 오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바로 평창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원들을 모시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하시는 이 지사님께서 도정을 마다하고 오늘 자료집에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서울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졸리실 겁니다. 자, 우리 최문순 지사님 나와주신 데 대해 박수로 한번 여러분들 받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주관하는 단체는 민간단체입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순수한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또 평화통일시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민단체 협의회도 바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간단체가 오늘 또 발제자도 현대아산에 직접 현장을 겪고 계시는 우리 김영수 상무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재 금강산 재개 현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상무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출범하고 지금 13년째 접어들고요. 그리고 도로는 7월 12일이면 바로 박왕자시 피살 3년째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금강산 98년 금강호가 출발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99년 서해교전이 있었습니다. 서해교전이 있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기껏 북한을 도와줬는데 교류협력을 하자는데 웬 대포알이 날아오느냐, 당장 금강산 관광대를 치워라,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99년 서해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0년에 바로 민영미 씨 사건이라고 남측 관광객 민영미 씨가 관광 중에 북측 안내원에게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45일간 일단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장 교육의 장이었고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남측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은 바로 남북교류 협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지난 작년에 3월 달에 천안함, 그리고 또한 이어서 연평도 무력 충돌 사건 등등으로 해서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가 날로 더욱더 긴장 일로로 걷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모르게 정부 차원이 아니면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 뭔가 어떤 물꼬를 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민간단체들이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북과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제라든가 인도적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교류 협력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또한 끊임없이 접촉의 채널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쪽을 다 막아버리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대화를 하자는 건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산 재개 바로 우리가 중단된 지 3년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는 이와 같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 또 의원님 가운데서도 직접 현장을 체험하신 분들도 축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우리가 오이사 조치도 철회하고 6.15 정신과 그리고 14정상선언의 합의를 남과 북 모두가 다 지키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민간통일운동은 앞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막힌 것은 뚫고 그리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세우는 이러한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에도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가 지금 모두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춘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민석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원일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선호 의원님과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이 지금 아마 상임위에 묶여가지고 지금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간 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이 이 현장에 날씨가 구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만은 개별적인 소개를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12시에 우리가 여기 뒤쪽에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이 설렁탕까지 먹어야 오늘 수료증이 나갑니다. 여러 아시고 우리 함께 그게 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부안 지역 출신인 우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김춘진 의원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장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자주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초청 강연과 또 이러한 토론이 무척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하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첫 번째로는 MBC 사장을 하면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 한류 문화를 갖다가 우리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강산 문제, 아마 이 지사를 역임하면서 저는 가장 역점을 두고 또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MBC를 경영하면서 사상 최대의 이 흑자를 낸 분입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이 탁월하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대한민국에도 상호가 윈윈하는, 경제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민족이 화합하고 통일의 초석을 닦는데 앞장설 분이 바로 이 최문순 지사님이십니다. 또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뜻을 세우면은 굽힐 줄 몰라요.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초지일관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 운동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실 분이 우리 최문순 지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발벗고 앞으로 우리 최 지사님 돕고 또한 우리 이장희 대표님 도와서 조금치나마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남북 간의 이 긴장이 고조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정치와 또 이 경제 또 문화 교류, 이것은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연결시키면은 절대로 대화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간에 연평 해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남북이 서로 금강산 관광을 뿐만 아니라 또 개성공단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남북 교류는 확대돼야 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역시 교육과학기술인의 교육회에 계십니다. 의원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자, 박수로 맞아요. 다른 일정이 계속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장희 교수님 또 김준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중복되지 않게 좀 지난 시절 그 두 가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2007년도에 그 평양 사동이라는 구역에, 사동구역에 우리 남쪽에서 인조 축구 운동장을 깔아주었습니다. 우리 남측의 기술자들이 3개월 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그 예산으로 10억짜리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거기서 북한의 청소년 아이들과 북한의 국가대표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한 시절이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이런 거 잘 아마 통일운동 많이 하셨던 이 어르신들도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언론에도 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초선 시절에 2006년에 국회의원 제 차를 몰고서 개성 시내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임진각을 거쳐서 개성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차가 개성 시내를 달렸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차가 이제 평양까지 달릴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겠다 싶었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지금은 다시는 또 임진각을 건널 수가 없는, 이게 역사의 퇴행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참 답답한 그런 심정들로 우리 여기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모이실 텐데,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 답답한 남북 관계를 좀 뚫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한 좀 분위기를 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최무순 지사님이 계시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우리 지사님 앞장서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그냥 금강산 뚫고 나갑시다.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익한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대표 한 분으로서 예, 또 유은희 참 의원님 나오시구나. 이거죠. 예, 유은희 의원도 시민대표도 맞으시죠? 예. 자, 다음에 우리 유은희 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예. 6.15 선언 14 남북 공동선언의 이제 단초가 남북 관계에 이제 뚫어지는 데 가장 큰 귀한 역할이 됐겠죠. 그 이전에 1986년도에 이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문이 있었죠. 그리고 98년 11월에 금강산 이제 관광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제 소대 방문 때 금강산 관광 기본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7월 12일 박광자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 관광객이 230만 명 됐었죠.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딱 끝나버렸죠. 제가 2008년 7월 12일 이후 26일 날 평양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노동신문에 명승지 사태라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왕자 씨 사건에서 이제 현대아산 상무님 계시는데 평양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은 새벽 4시인가 5시경에 어둑어둑하는데 이제 그 초병이 봤는데 자기 구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사라고 먼저 일단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포탄을 쏘니까 이제 이분이 튀어나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쏘았어요. 다리를 쏘니까 그래도 도망가니까 이제 조준사격을 해서 이런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쪽의 초병이나 그쪽에서 발았던 것은 이 금강산 구역은 남쪽 구역이다. 남쪽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탈북자로 오인한 겁니다. 이게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는 뭐였느냐? 생뚱맞은 비핵 개방 3천입니다. 비핵하고 개방하면 3,000불 소득을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하고 저 여자가 지금 잘못된 여자입니다. 자기 동생이 잘못된 여자한테 저 여자 이혼해. 이혼하고 제대로 살면 나하고 저기 형제간에 우애 다지면 너 3천만 원 줄게. 한 달에 3천만 원, 뭐 300만 원, 30만 원 벌게 해줄게. 연봉 3천만 원 해줄게. 이 얘기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권 침해를 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해괴한 이런 논리를 국제관계에서 지금 외교적 관리에서 벗어난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한 게 비핵개방 3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관계는 꼬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때도 저는 4월 5일, 이전에 4월 3일 날 나왔습니다. 4월 1일 날, 3월 29일 날 가서 4월 3일 날인가 제가 평양을 왔는데, 그때도 봤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분명히 그겁니다. 6.15 14선을 준수해라. 기본적으로 조약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가 무엇을 다시 얘기하겠느냐 하는 게 북쪽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다뤄주시는 우리 이장이 좀 이름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대표님, 상임대표님,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현대선 김용수 상무님, 그리고 여기 오니까 통일의 이렇게 등불이신 김낙중 선생님도 오셨네요. 오늘 좋은 토론이 되시고, 이 금강산, 남북 관계가 물꼬를 뛴 이 금강산 관광 반드시 재개돼서 남북 관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남북 하해 협력 단계에서 2단계인, 1국가, 2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4월 혁명의 상임대표이신 우리 정동익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본인의 상의에서 시간상 한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박수를 안 쳤습니다. 축사하신 앞분들에게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최문순 강원지사님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강원도란 주제를 가지고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해서 MBC 사장 오셔서 이번에 강원도 지사 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혁혁한 많은 공로를 채우십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십시오. 이따가 우선 좀 내려서 중간에 네, 이렇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원도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금강산 관광 문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단체 협의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진, 안민석, 유원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눈빛이 형형하신 여러 어르신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많이 들었던 촛불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유인님도 오시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MBC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2억을 탔는데 그것을 북한에 투자했다가 지금 띠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고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밀리면 당신 2억 띠낀 거 그거 찾아오라고. 그럼 제가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TV 토론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이건 띠꼈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답변하면 할수록 공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밀리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문제가 무슨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돈을 띠낀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부부싸움의 대상이 돼버렸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바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MBC 사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기 이틀 전인 2008년 2월 26일 날 평양에서 뉴욕 필 공연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기가 처음으로 평양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가 처음으로 평양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국 국기, 이쪽에 북한 국기가 양쪽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MBC를 통해서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북한의 국가가 처음으로 남한에 연주됐습니다. 전 세계에 연주가 됐습니다. 뉴욕 필을 지휘했던 로린 마젤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 현정은 그때 김영수 상무님 가셨었나요? 예, 김영수 상무님 안 가셨고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북,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남북 문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오판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특별한 투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 지역이 강원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그런데 이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철원하고 맨 왼쪽에 있는 철원과 고성은 좀 졌는데 옛날의 증거에 비하면 아주 바싹 붙어서 졌고 화천, 인제, 양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적접지역 접경지역, 저는 이제 평화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과 총뿌리를 맞대고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아바이 마을이 있으신 저 속초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양에서 이겼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저기 우리 대구나 이런 지역보다도 더 보수적인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야당이 이겨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길 이겨서 강원도민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도가 어떤 지역인지 뭐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했는데 도민체전에 여기 오신 어르신들처럼 아주 연세가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춘천이 100명, 뭐 강원도 100명, 선수단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팻말을 드시고 행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냐 하면 김화군, 통천군, 고성군, 그 다음에 평강군 이런 팻말들을 들고 오십니다. 강원도가 반으로 잘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군이 잘라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서 여전히 그 당시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팻말을 들고 참가를 하십니다. 금강산이 강원도 고성군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우리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지만 북쪽에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유일하게 그 분단된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슴이 잘라졌다. 경기도는 목이 잘라졌다 그러는데 강원도는 가슴이 잘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북쪽에 있고 3분의 2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북쪽에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인구는 남쪽이 150만인데 북한 인구는 북강원도 인구는 96년도에 168만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북쪽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유일한 분단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단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또 한 가지 특징이 38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춘천시를 가로질릅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그로부터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고지를 점령 탈환하기 위해서 그 백마고지, 펀치볼 이런 높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굉장히 밀어올렸죠. 그 두 군데 휴전선과 38선이 다 강원도를 지나고 있는데 이 38선과 38선과 휴전선은 45년부터 53년 전쟁 이후에서 철책이 끊기기까지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선 있을 때 서로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던 춘천에서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육전을 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어디 산나물 캐러 가면 바로 이 지역에서 저쪽 점순이네 삼촌이 누구를 쏴 죽인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에 보복해서 저쪽에 그 집 작은 아들이 저 사람을 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시체를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몇 달 동안 방치했다.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38선과 휴전선이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통일을 결사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그 당시에 서로 죽고 그리고 이쪽에서 원수가 볼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있기 전에는 절대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늘 하시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남북 문제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향민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산 가족도 가장 많고 전쟁 피해자들이 가장 많고 전쟁이 삶의 주요 테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원, 화천 이런 데는 화천에는 인구가 3만 명인데 군인은 4만 명입니다. 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문화 자체도 군사 문화인 지역이 많고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그런 특징이 지금 변화를 해서 평화로 전환을 분명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했다는 메시지를 도민들께서 선명하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특징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강원도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6년에 북한 그 잠수정이 강릉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작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군인들의 외출 외박이 바로 금지됩니다. 이런 접경 평화 지역은 군인들의 외출 외박이 경제의 주요 수단입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외출 외박이 지금 한 1년째 지금 얼마 전에 풀렸지만 1년째 금지가 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면회를 안 옵니다. 경제가 죽는 가장 타격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삶의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강원도의 문제를 가장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해서 강원도의 문제를 풀어내도록 한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봅니다. 강원도 이런 상황이 변화되게 된 것은 다 여러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6.15와 14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강원도민들도
평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돈이 되는구나, 그것이 경제구나,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때 돈이 잘 벌리고 수입이 잘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대화산 상무님 와 계시지만 그 수치를 보면 2007년까지 20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북 교류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적인 교류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평양에 다녀오셨겠지만 기껏 많이 가봐야 뭐 4, 50명 비행기 한두 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크게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이 금강산 관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에 승용차 관광도 나중에 가능해지고요. 또 골프장도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장이 금강산에 생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금강산이었다. 다른 것과는 달리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크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산의 총 매출이 그냥 저희들이 추정입니다. 상무님 정확하게 6,200억 정도가 매출이 난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현지 고용이 2,850명, 그래서 북한에서 고용된 사람이 1,300명, 제중 동포가 750명, 현대 아산과 협력업체가 600여 명,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남북이 서로 득이 되는 가장 우호적인 교류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금강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가장 대규모적인 교류,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 가장 우호적인 교류, 이렇게 저는 금강산 관광을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강산 관광의 성격 때문에 강원도가 그동안에는 매일 북쪽으로도 막히고 동해안 깊은 바다로 막히고 그래서 변방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장차에는 러시아,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저기 모스크바, 파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도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 7월 11일 날 불과 며칠 안 남았죠. 박왕자님의 해석하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후에 어떤 피해가 생겼느냐 하면, 우선 이제 그 명파리, 현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금강산을 가시려면 한 번에 가시질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속초에서 하루 주무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출발하시면 그 고성에 잠시 점심을 드시거나 그리고 금강산을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속초와 고성에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건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성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현내면에 55개 건어물상과 식당이 있었는데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파리라고 해서 우리 최북단에 있는 명파리, 그것도 폐허가 돼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54만 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 관광객이 줄어서 못 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986억 원의 손실, 1,000억 가까운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걷어야 할 세금을 못 걷어서 제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2억 정도를 지금 못 걷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장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떠나는데 그냥 애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애를 데리고 어디 가서 밥벌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해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이,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와서 위탁 아동이 지금 34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선 가정이 지금 10명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 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가 떠나버리고 한부모 가정이 170명이 생겨갖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었고 지금부터 더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되는데 현장. 네. 여기 이제 금강산 관광이 막 시작될 때의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이상가족 네. 네, 상당히 그때 많이 갔었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뿌리로 공유에게 지리책을 읽히고 있었어. 깎아지는 청망절벽과 귀한 게 박왕자 씨 사건, 네. 지금 이제 중단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철수를 했고요. 버스들도 뭐 그냥 다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북단 명파리인데 지금 전부 다 횟집과 이게 수조 전부 비어 있는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식당들 다 문 닫았습니다. 건어물들도 다 철수를 했고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고성에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동해안에서 요새 물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옛날에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오징어 건어물도 하고 명태 뭐 식혜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잡힙니다. 왜 이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의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더 깊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저 남쪽에 있던 것들은 또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게 명태하고 오징어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에 중국 어선 600척이 와 있습니다. 쌍끌이 어선이 600척이 와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아마 저 어업권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오르는 내려야 남쪽에도 좀 잡고 그러는데 더 깊이 위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명태하고 오징어가 좀 다 잡히질 않아갖고 지금 이쪽 지역이 먹고 살 게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한 그 앞이 굉장히 북한의 배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황금어장입니다. 북한 어선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걸 중국이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피해라든가 여기 오늘 비가 많이 와갖고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피해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하는데 이 관광 피해는 보상을 하질 못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분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현대 아산의 독점권이 혹시 또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동해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쪽 낮은 선봉 쪽으로 자기네 항로를 지금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 일본, 중국, 남북한 이것이 동해안의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싸움도 일어날 가능성도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은 금강산 관광이 즉각 재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구도 아니고 이념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강원도민들의 삶의 요구이고 생존권에 관한
요구이고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공약으로 냈던 것 중에 선거 공약으로 TV 토론에서 냈던 것 중에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공격로가 3개가 있습니다. 개성에서 서울로 직접 공격하는 공격로, 그 다음에 철원에서 춘천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공격로, 그 다음에 동해안 공격로, 이 3개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공격로입니다. 6.25 때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공격로 3곳에 각각 볼모를 놔야 된다. 이게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해안에는 제2 개성공단을 남쪽에다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원에는 평화의 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유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질적으로 크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걸 되돌이키려고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해 주시기를 정부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선님. 출발은 북한의 위협을 떼서 우리 어부인한테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는 이런 약간 코믹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뒤에 가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절대 필요하다는 제반의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단체에서 우리 세문수 지사님께 감사의 예로 감사표를 하나 간단히 전달하고 포토를 한번 또 시간 가겠습니다. 저는 어떡하나? 이거 보고 읽어야 되겠네? 예, 감사패 강원도지사 최문순. 귀하는 본 법인이 공동 주최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긴급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강원도에 대한 기조연설과 평소 한반도 평화 통일 소승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모든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1년 6월 30일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이장희, 유선호, 진영드림. 예, 박수를 맞으십시오. 예. 포토 해야죠. 포토 하나 해야죠. 포토 됐습니다. 끝났어요. 예, 우리 잠깐 사진 한 방 찍겠습니다. 우리 원로 선생님들 앞으로 조금 나오십시오. 잠깐만. 예, 어서 나오십시오. 예,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좀 나오십시오. 오늘 토론자들분 하고, 예, 발자 토론자들 다 좀 나오십시오. 예. 빨리 촬영하고 빨리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예.
자, 박수로서 1부를 마감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 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남북경협 국민운동부 우리 황진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로서. 예. 자, 그러면 1부에 오프닝 세레모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도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신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서 저희들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바깥에 커피님은 준비됐으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그걸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2부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회는 우리 윤영전 대표님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2부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양 교수님 오시죠. 그리고 우리 김상무님 오시고요. 예. 또 통일교육, 예. 최 선생님. 예. 지금 아주 역사적인 저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 우리 지난 4.27 보선에서 우리 최문순 지사의 열렬한 그러한 선거 열풍 속에서 정말 희망의 당선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잡아야 특별 강연도 더 늘려서 하고 또 토론은 그럴 텐데 지금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또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서 우리 토론 시간이 아주 축소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시는 우리 내분 선생님 아까 설명을 잠깐 했지만은 우리 현대아산의 김영수 상무님 오늘 발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문수 교수님은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우리 남북문제 아주 전문가십니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하시고 그리고 또 통일교육원의 우리 조 교수님, 예. 이렇게 모두 한 번에 같이 인사를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제자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20분 이내로 부탁드리고, 토론자는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이제 이렇게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해서 12시까지 마쳐야 된다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사회자는 시간을 갖다가 전략하는 건데. 하여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발제를 맡은 현대아산의 김영수라고 그럽니다.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이장희 대표님이야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7월 11일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 현대아산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중단과 관련된 피해 현황을 정리했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이 안 되면 피해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주요 경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7월 11일 관광 지역을 이탈한 관광객의
대해 가지고 북한군이 총격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직후 우리 정부는 일단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중단 조치를 취했고요. 오는 7월 11일이면 정확하게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남북의 공동 현장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및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북한은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정서에는 뭐 현격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명성지 종합개발지도국 등 뭐 관계기관에 몇 차례에 걸친 어떤 그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뭐 거부를 해버렸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2009년 8월 저희 현정은 회장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북측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공동보도문 5개항을 공동보도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금강산 관광은 뭐 재개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는 남북 민간 사업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수용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5개항 합의 중에서 이행이 됐던 것은 북측에서 개성 쪽입니다. 서해선에 출입 통제를 하고 있던 부분들은 즉시 풀었고요. 그 이산가족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 했던 부분들은 정부와 적십자가 나서서 그의 추석에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2월입니다. 드디어 그 남북 당국 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됩니다. 당시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그 현대와의 공동 보도문에 이어가지고 신변 안전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 회담 전에 현대를 통해서 그 남측 당국과의 공동 현지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는 공동 현지 조사, 신변 안전의 제도화, 그리고 북측의 재발 방지 확약 등을 문서와 제도로서 보장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이 사이에서 남북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별 성과 없이 일단 결렬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2달 후에 북측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와 동결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던 차에 또 1년이 지나서 금년 4월에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독점 사업권을 일부 제한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북측 지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현대아산의 권리를 취소하고 자기들이 갖되 이것은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하고 하다라는 내용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경유하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인 것 같습니다. 금년 5월에 북한은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이라는 형태로 남측 기업들의 권리들이 상세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특구법은 효력이 상실되고 새롭게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를 설정해 어떤 독자적인 외국인 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북측 법에서 보장한 남측 기업의 특혜 조항 부분이 일단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제3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걸 보여지고요. 이걸로 봤을 때 제3국인의 투자 및 관광을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어제입니다. 그 금강산 지구 남측 자산 정리를 위해서 남측 관계자들은 들어와라라고 했고요. 이에 정부는 통일부, 문광구,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현대아산을 포함한 투자자와 함께 12명이 어제 방북을 했습니다만은 일정 협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렬이 됐고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2008년 7월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주요 경과고요.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뭐 정부와 북측 당국 그리고 현대아산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 저희 회사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일부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재개 문제를 일단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장 조사, 재발 방지, 신변 안전 보장, 기존의 3대 조건 외에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뭐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와도 연계함으로써 사실 재개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금강산 자산의 몰수 동결 조치가 먼저 철회되어야 하고 앞서 제시한 3대 조건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북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어떤 북한의 긍정적 조치 등과 같은 남북 관계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당국 간의 회담의 개최 가능성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어제 국민의 재산 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뭐 작년 2월에 당국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뭐 실무자 차원이지만 직접 금강산을 갔다는 것, 요 부분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측의 금강산 자산 정리를 위한 관계자 소집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북측의 불법적인 조치들이다. 철회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적 입장하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민간 합동을 어제 방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런 결과가 없고 또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뭐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처음으로 문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과 함께 방북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뭐 재개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북측입니다. 먼저 2009년 8월 저희 현정은 회장 방북 이후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는 뭐 당국과는 관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정당이나 국회, 정부기관, 시민단체 뭐 대화를 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당국 간 회담도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의 3대 조건에 대해 자기들 이제 표현으로 최고 수준,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희 회장님과의 면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담보도 했고 공동조사, 신변 안정 등 남측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남측이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이종혁 앞서 말씀드렸던 아태 부위원장이 중국의 인터넷 매체인 제4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측은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면서 현대의 독점 사업권 취소와 금강산 국제관광특보법 제정 등을 통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언론에서는 뭐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등을 통해 관광 재개를 압박함과 동시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3년 동안
남측 당국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떤 독자적인 외국인 관광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북측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금강산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으로 외화 획득과 외화 유치를 도모하고, 남측에 대해서는 뭐 현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관광 재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그 금강산 자산 정리를 위한 관계자 소집은 북측으로서 새로운 관계 법령을 제정해서 이를 남측 기업에 공식 통보하고 뭐 외국인 관광을 위한 어떤 뭐 이 시설의 사용이나 양도 이런 걸 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 재개와 관련한 마지막으로 그 현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2009년 8월에 어떻든지 간에 저쪽에 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관광 재개에 대한 뭐 구두라고는 하지만 그 약속과 담보도 받아온 상황이지만 이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요. 또 이 부분들이 우리 정부든 북측 당국이든 사실상 어떤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관광 재개만이 사실 뭐 독점권 취소다, 뭐 부동산의 동결이다, 몰수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 어차피 정치적 상황으로 넘어간 이상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독점 사업권 취소와 금강산 국제관광특법 제정 등은 일방적 조치로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이 같은 조치가 그 관광 중단으로 인한 북측의 어떤 한시적 조치로 저희들은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혁 북한 그 아태 부위원장이 중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조치들이 관광이 재개된다면 즉시 뭐 해제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관광이 재개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현대라는 기업의 재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북측이 이번에 자기들이 취소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좀 놀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북측 지역을 경유하는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 사업권조차도 현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취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권리는 어떻게 보면 뭐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퍼졌다라는 비난 속에서도 엄청난 권리를 확보를 한 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악산 부분을 다른 외국 기업에 이런 식으로 팔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 도저히 수용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현대의 그 어떤 관광 사업권은 어떤 그 현대라는 민간 기업의 재산인과 동시에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 보호하고 또한 유지해야 되는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북관계 전문가께서 모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대로 계속 금강산 관광을 방치한다면 금강산 관광 역시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우리를 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좀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괜찮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사실
그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간이죠. 3년간은 중단이 돼 있었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갔다 온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0여 차례 있었고요. 사회문화 교류,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지 그 관광이란 측면 위에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으니까 정부가 다시 한번 뭐 깊은 고민을 좀 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그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뭐 낮은 선봉 부분이라든지 뭐 신의주 황금편 개발 북중이 공동으로 하고 또 뭐 기공식 행사도 화려하게 했는데요. 그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 단순하게 남측과의 경협 중단에 따른 어떤 손실을 북측이 중국과의 교역이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보전해 보겠다는 어떤 차원을 넘어 가지고 그 낮은 선봉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기업에 있어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전략적 가치는 과거 100년 전 뭐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던 뭐 전쟁까지 했던 그런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서로 협력해서 넘기는 것을 보면 어떤 단순한 손실 보전 차원을 넘어 가지고 어떤 전략적으로 북한 경제 전체가 중국에 예속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뭐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뭐 기업에 있는 제가 걱정할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정부라든지 어떤 국회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해결과는 별도로 남북 간 경제 협력과 인도적 교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육자회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경협과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일단 그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비단 우리 국민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된 측면에서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5.24 대북 조치에 물론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5.24 대북 조치의 해제와 함께 남북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어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정치적 요구도 아니고 뭐 강원도민의 뭐 생존적 요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그 과거의 정책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정책을 이 경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정경분리 정책 원칙을 조금 폭넓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쓸 때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이런 정책적 수단들을 모든 부분을 정치적 사안과 연결을 시켜 놓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정책적 레버리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는 이 경제협력 사업을 따로 좀 분리해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경협 사업의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남북 관계 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정부가 갔다 와서 또 뭐 실망도 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당장이라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발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아마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또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 전략상 이렇게 간단히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산에 이제 현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손실도 가져오고 정말 기업으로서의 아픔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남북이 어떻게든지 이 사항을 남북을 어떻게든지 화해와 협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까지 논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절제하시면서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우리 양무진 선생님 발제.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어제 우리 실무 당국자하고 금강산의 세산 관련자들, 실무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당국 간에 논의조차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접근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동결 또는 몰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는 언론이나 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북한에게 이것은 투자 보장 합의라는 당국 간의 합의 위반이고 또 그리고 사업자 간의 계약 위반이고 국제 규범 위반이다. 뭐 이렇게 말로서만 대응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직접 당국자가 금강산에 방문한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랄까 이것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국민들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 이것을 나름대로 좀 더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만은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로만 하는 재산 보호 이것이 북한 당국자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북한과의 이 논의 진행 순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은 예고된 빈손이다. 왜 예고된 빈손이냐?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접근의 실패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북한이 이 금강산 이 관련 부동산 관련 이 부동산의 동결 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 오히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적극적인 재산 보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실무회담이 열렸더라면은 북한의 의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재산 이것을 이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러한 차원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빈손으로 돌아온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MB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동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인가? 저는 가능성은 아주 낮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 당국 간에 불신,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 남북한의 문제, 금강산 문제 포함해가지고 남북한의 문제 이것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굴복 여기 있기 때문에 MB정부 남은 1년 반 동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7월 11일 하면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만 3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MB정부가 관광재개의 전제 조건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붙여왔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관광 피격 사건, 여기에 대해서 3대 조건입니다. 진상규명하자.
신변안전보장 마련하자. 재발 방지하자. 이것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논의, 방금 우리 김영수 사무께서 말씀했지만 지난해 2월 8일 날입니까? 거의 북한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칭 합의 초안까지도 가져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위에 곧장 천안함이 터지고 연평도 사이가 터지니까 이 3대 조건에다가 플러스 또한 천안함 연평도의 시인사과 이것이 또한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북핵 문제, 북핵 진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많으면 협상의 관점에서 전제 조건이 많으면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MB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하기 싫다.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기 싫은가?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전제 조건은 하나의 그 구실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현금의 관광 대가가 핵개발에 전용한다. 이러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의 근본 문제다. 이러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MB정부 1년 반 동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MB정부에게 조금 기대는 하지 않지만도 조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역설적으로 MB정부가 관광 재개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또 신뢰의 토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한다는 이러한 하나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관광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MB정부가 관광 재개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했지만도 실질적인 관계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 문제하고 천안함하고 연평도 북핵 문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이 중단됨을 해가지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오히려 북한의 UEP 문제라는 이것이 핵억제에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 재개를 통해 가지고 당국 간의 신뢰를 쌓고 신뢰의 토대에서 육자회담을 재개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이러한 우리 정부, MB정부의 전략이 쓴다면 이것은 남북한 윈윈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비핵개방 3천 조치만으로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광 재개를 이끄는 빠른 길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대안으로 비핵개방 3천의 대안으로 평화개박 비핵 이것이 대안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북한의 평화, 남북한의 평화를 이끌고 이러한 평화 상태에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전략, 문제해결 전략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MB정부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좀 관광 여부 이거는 관광객에게 맡기면 됩니다. 갈 것이면 말 것이면 관광객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자, 재산보호, 또 그리고 관광 식량안전보호 여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좀 건성질하지 말고 3대 조건 내에서 좀 더 진전되고 명확한 좀 더 고위급해서 더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한 3박자가 이루어지면은 관광재개는 거리 먼 훗날이 아니다. 이러한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관적이면서도
또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좀 많은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최 실장님. 예, 통일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데 그 원인을 갖다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색의 원인은 물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MB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경색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역시 그 북한입니다. 막 이런 것들은 아시고서 이제 이런 토론도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 지난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부터 시작해서 3대 경협 사업의 하나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3대 경협 사업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또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가 다 정부 민간이 혼재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비록 그 정부에서 3대 경협 사업이라고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민간 없이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정부가 많은 그 힘을 기울이는 역점 사업이었습니다만 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남북 간의 어떤 사업도 그 민간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물자를 자꾸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남과 북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현실 하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거기에 정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정경을 분리한다든가 또 꼭 정경 연계만 시켜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런 금강산 관광 문제 또는 재개를 위해서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경 분리만 주장하는 것도 곤란하고 있고 정경 연계 꼭 얽매는 것도 곤란하다. 결국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 유연한 자세로서 과거 처음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진다면은 아마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접근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실에 꼭 얽매여서만 나가는 그런 방식은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사실 그 금강산관광객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천안함이라든가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는 분명히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북한의 도발이고요.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비격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북한의 그 어떤 도발 행위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 사건이라든가 또는 천안함, 연평도 이거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금강산 관광 사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어떤 실마리가 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애초에 내세운 그 전제 조건에다가 많은 것들도 붙여놨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천안함이고 이제 연평도 사건인데 이미 3년 전에 일어난 사건과 최근에 뭐 지난해 이렇게 일어난 두 사건들 연결지어서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붙인다면은 너무 그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애초에 금강산 관광객 비격 사건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조건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전제 조건을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조건들은 우리 측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도 처리를 해야 된다. 예컨대 북측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진행된 물론 북측은 요구를 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금강산 자산 몰수라든가 이런 조치들은 북측이 처리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그 이후에 진행된 조건들 붙인 조건들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이 애초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어떤 회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북 양측에서 그런 조건들은 조금 후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이 문제만 가지고서 금강산 관광을 갖다 푼다. 이것도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 물론 현재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당장 현대 아산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자 또는 관련 기업
굉장히 큰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어떤 한 지역 중심으로 또는 어떤 한 기업이라든가 한 지역 이런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이 그냥 금강산 관광 재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분명한 조건이고 분명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다른 조건들, 특히 그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미진하다면 이런 문제들과 같이 동시에 진행시켜 보는 것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경우에 북측이 필요한 것이 있고 남측이 필요한 것이 또는 남측이 원하는 것,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를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분명 그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인도적 사업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것을 급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또 북측이 요구하는, 물론 내심으로 요구하지만 겉으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잘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원 문제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연계시켜서 진행시켜 본다면 전반적인 남북 간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될 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북측의 어떤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원래의 그 요구 조건에 대한 어떤 구두적인 어떤 그 약속이라든가 또는 구두로 했다, 이행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고위 당국 간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 확약, 문서로 된 확약 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역시 그 당국 간 그 회담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당국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의지를 보일 때 북한이 그 의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뭐 기책 사회는 분명 북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도 당국 간 회담 개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의 있게 진전시켜 나가기를 갖다 바라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촉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빨리 개최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럴 경우에 우리 민간 단체 또 관련 기업 또 뭐 지자체, 오늘 여기 최문순 지사님께 나와 계십니다만은 북측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갖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 중에서 자산 동결 조치라든가 처리하라, 또 성의 있게 임하라, 이렇게 남측 정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북측 당국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목소리를 내면서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도록 이렇게 동시에 촉구하는 것이 아마 좀 맞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럴 경우에 북측에서도 뭐 정부가 방해해서 하는 것이 방해라, 또는 정부가 의지가 없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민간 단체 또는 국민들도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 좀 미진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을 갖다 조금 더 일깨워주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금강산 관광객 재개 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서 보고, 그리고 당국도 이에 대해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북측에 대한 어떤 촉구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최 실장님은 말씀을 이제 중립적으로 서보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론 이제 양쪽의 그러한 입장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자가 무슨 코멘트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시민대표도 우리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시민운동하고 또 평화통일운동하는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개시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전국 5개 도시를 투어해가면서 금강산 살리기,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230만 명이라는 금강산을 다녀왔고, 그 230만이라는 그 인원이 다녀왔을 때 갖는 소위 분단의 아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깊게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산은 단순한 무슨 그 장사하는
이익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남북의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는 평화의 장소다. 평화의 대화의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남북이 서로 만나서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오랜 66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열차게 해가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금강산 관광이 지금 이게 차단이 됐습니다만 이 금강산 차단에 대한 것이 지금 북에서 문제냐 남에서 문제냐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남북관계가 좀 순항이 됐더라면은 박광자 그 사건은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종단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실 박광자 사건은 우리 금강산 우리가 여러 번 가봤잖아요. 엄청난 경고 또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광자 관광객이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뭐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올라갔는지 안 그러면 의도적이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북에서는 북에서들의 초소의 자기들이 이제 기준이 있었을 거고요. 또 남북이 정해진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는데 쓰라고 해서 쓰지 않고 뭐 도망가고 해서 자기들은 이제 초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쐈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관광객을 왜 쏴서 죽였느냐? 여자를.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잘못이 있었으면은 아마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야, 우리 서로 잘못했다. 서로 양해하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했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그게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최문순 지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바로 다음 날 필하모니 뉴욕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큰 공연 가졌습니다. 저는 그 공연 가지고 그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비록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남북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금강산에 2007년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제가 금강산을 갔었는데요. 그 안내원 안내원 동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한에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 지금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단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우리 비록 정권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남북은 영원히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하고 내가 다독거렸는데 오늘날 와서 굉장히 제 말에 책임이 없게 됐습니다. 자, 어지간 저는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그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하는 우리 모든 단체들이 어떻게든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를 꺼냈지만은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뭘 좀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만약에 못하고 임기를 채운다면 아마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 인식이 부족한 대통령이라고 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통일교육위원도 재이축 받지도 못하는데요. 자, 오지간 우리가 분단의 이 아픔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현 정부가 어떻게든지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해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가는 그런 길을 서로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지금 토론자가 질문이 없으셨죠? 지금 발제자에 어떻습니까? 양 교수님. 없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면은 그래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한마디씩 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한마디 하시죠. 아까 최 실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에도 요구하고 북에도 요구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자리상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북한의 작년 4월 그 부동산 동결 몰수, 그리고 금년 4월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 독점 사업권의 일부 제한, 그리고 뭐 특구급 발표, 재산 정리, 이와 관련돼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북에다 어떤 그 저희들 의견 제시하고 항의할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뭐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치우친 느낌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든지 간에 저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취해진 조치들이 좋든 싫든 저쪽도 태도가 변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보다 조금 우리 정부 그럼 저희들 포함한 뭐 관련 기업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관광 재개에 대해서 칼럼이라든지 기타 강연을 통해 많은 말씀했지만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나름대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반성도 하지만도 진짜 중요한 것은 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에서 나름대로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여론 형성, 관광 재개에 대한 여론 형성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 말씀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지 않는 이 중에서는 뭐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거 우리 크지 않다. 물론 북측에서는 큰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뭐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인 남북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는 사실 시간을 내 가지고 플로아에도 지금 질문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 끝나고 또 저희가 또 이게 뭐 그 선언문 발표도 있고 또 지금 저쪽에 예약이 지금 12시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사실 이 토론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좀 양해를 대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면 또 하고 또 답변하면은 거의 될 것 같은데 어디 이장희 대표님 그렇게 좀 양해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일방적이가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음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후리하게 다 질문 던질 수 있도록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일단 토론자 발표자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